신세계 인터내셔널 14만 6,500원에 5%, 추가 매수는 어느 가격쯤에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디쯤이 좋아 보이세요, 멘토님? 사실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는 사실 기회라고 봐요. 물론 맞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했을 때 물론 다음날 바닥이 잡히고 나서 올라가면 정말 좋겠죠.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이 하락이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면 시간적인 부분에서나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하면 그만큼 수익을 내는데 유리해요. 그런데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선택에 대한 문제지만 지금 대부분의 주식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분명히 기회이긴 하지만 차라리 우리가 지금 시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차라리 흐름을 돌렸을 때 빠른 성공을 위한 그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여기서 또 매수하고 나서 또 떨어졌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있지만 떨어지고 있는 이 기점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흐름이 좀 전환되는 자리라도 잡아주고 흐름이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 차라리 그 시기에 맞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반등 시점에 맞춰서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센조님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24,100원에 5%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고 있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보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분할 매수 목표가는 어떻게 볼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분할 매수를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지난번에 주가가 이제 올라왔던 자리를 한번 보면 주가 반등이 나왔죠. 근데 거래가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리고 두 번째 눌러놓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거래가 일단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눌러놓고 지금 반등이 아직 잡히진 않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올라갔다가 빠지면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올라갔다 빠지고 나서 잡혔을 때예요. 양봉이 잡아줬을 때 그때가 눌림목이지 만약에 양봉이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다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직은 저점이 확실하게 잡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현대에너지솔루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밀려버리면 빠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난번처럼 잡혀줬을 때 양봉으로 잡아줬을 때 그때 분할 매수로 너무 많이 비중을 가져가시면 마시고요. 지금은 5% 정도 비중이면 5% 정도만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제이크님께서 한국전력 22,700원에 5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비중이 워낙 많으셔서 아직은 좀 이를까요, 멘토님? 지금 매수가가 22,700원이고 네. 지금 비중이 50%면 이걸로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끝내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국전력은 지금 매수한 가격대 22,700원이면 매수한 가격 위에서 팔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뭐 빠졌다고 해서 단가 낮추고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끌고 가세요. 이 물량만 그대로 끌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박준범님께서 현대차 21만 1,000원에 80%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80%니까 지금 사실 뭐 기다리는 것밖에는 더 할 게 있을까요, 멘토님? 제가 볼 때는 이 현대차 비중이 80%고 21만 1,000원이라면 네.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비중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계속 사셨을 것 같아요. 왠지 좀 높은 가격에 사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라는 어떤 새로운 이제 성장 사업을 만났고 그쪽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 걸어야 될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막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시작을 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사실상 또 힘들어질 수 있고 여기서 이겨낸다면 사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대차도 보조금이라는 게 없다면 경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하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회사는 시장에서의 대표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든지 해외 이제 투자하는 그 수급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 쇼핑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 더 하실 필요 없고 매수가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회복됐을 때 그때 빠져나오고 추가적으로 더 사거나 하지 마세요. 올라왔을 때 팔고 나온다 생각하세요. 네, 다음 댓글은 매생이아님께서 CS 윈드 73,600원에 20%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것도 뭐 전저점을 이탈해서 쭉 빠지고 있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사실 풍력 관련주들 과거에 테마를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2020년도에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그런 테마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CS 윈드 같이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시세가 많이 났던 그리고 이 테마라는 게 계속 이 테마를 과거에도 이어가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조금 걱정이 돼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CS 윈드라는 회사가 이익을 못 내는 회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풍력 사업 쪽에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회사의 주가가 과거에 얼마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냐면 한 2만 원대 계속 똑같은 이익을 냈지만 2만 원대에 계속 머물러 있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10만 원 정도까지 찍고 떨어진 거거든요. 거의 그 정도까지. 그러면 지금 아직도 5만 원대에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테마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7만 원대 지금 매수하셨는데 중간에 만약에 이 신재생과 관련된 풍력 쪽의 테마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야 되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65,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정리를 빨리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좀 많이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45,000원 정도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